우리는 그러면 페이지 220부터 223페이지까지 갈게요. 오늘은요,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는 주제가 냉전이었고요. 오늘은 이제 그 다음 주제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주제. 우리 저번에 6단원에서 첫 번째 주제 냉전. 두 번째 주제는요, 여러 나라들의 독립입니다. 독립. 쉽게 생각하면 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아가 뭐야?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니고요.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독립이라고, 독립이라고 보셔도 되고요. 세 번째는요, 냉전이 완화되는 걸 우리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우리가 이거 보고 왔죠? 냉전 다 보고 왔으니까 우리가 오늘 독립부터 넘어갈 거야. 우리가 오늘 2시간에 해야 되는 거 1시간에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용이 조금 얇게 넓게 갑니다. 그러니까 빨리 얇게 가니까 빨리 따라오셔야 돼요. 그럼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6-2부터 갑니다. 아시아, 아프리카의 독립 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프리카부터 먼저 보도록 할게요. 아프리카. 아프리카에는요, 거의 모든 나라들이 전부 다 식민 지배를 당했어요. 그래서 그 식민 지배 당했던 나라들이 1960년대쯤 또는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많이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몇 개의 나라들이 어디에 지배를 받았고요. 이제 어떻게 이제 독립을 하게 됐는지 그 정도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식민지를 가졌던 나라 중에서 대표적인 나라가 어디? 그렇죠, 영국. 그 다음 두 번째로 그죠. 그 다음 세 번째로 미국이요? 이탈리아, 그렇죠. 이 세 나라들이 있습니다. 이 세 나라들이 아프리카에서 어떤 나라들을 가졌고 어떤 나라들을 이제 독립을 시키게 주게 됐는지 아셔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국은 우리가 저번에 배웠다시피 횡단정책, 종란정책 이거 하면서 거의 이제 많은 나라들을 이제 지배를 했고요. 그러다가 이제 파쇼사 사건 같은 것도 일어났었던 거 우리 기억하시죠? 그걸 살펴볼 건 아니니까 우리가 여기서 볼 거는 이제 영국이 이제 이집트를 지배했던 거. 이집트를 지배하고요. 이제 독립을 시켜주죠. 독립시켜주는데 그 조건이 하나 달아놓잖아. 뭐라 그래? 그지? 수에즈 운하에 우리 군대를 두고 갈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좀 지배할게. 너 독립해라. 라고 하죠. 이제 완전한 독립을 이루게 되고요. 프랑스는 어디를 지배하게 되냐면 알제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과서 220페이지 펴보시면 아래 지도 나와 있죠? 그 알제리를 체크하시면 돼요. 알제리. 이탈리아는요? 레비아 옆에 있는 바로 레비아예요. 레비아. 물론 베트남은요 프랑스죠. 알제리, 리비아 여러분들 상당히 낯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이 지도 위쪽에 있는 나라들을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이 위쪽에 있는 나라들, 우리 위쪽에 있는 지역을 뭐라 부르냐면 북아프리카라고 불러요. 북아프리카. 북아프리카는요 이 남부 유럽과 뭘 사이에 두고 있죠? 대륙 중앙에 있는 바다, 그지? 지중해를 끼고 있습니다. 요게 지중해야. 이 지중해를 끼고 있다 보니 서로 간의 교류와 문화적 교류가 많이 이루어졌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서로 가깝다. 문화적으로 또 기후적으로도 가깝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나라들을 알아두셔야 되는데 선생님 개인적으로 이렇게 외우는 걸 별로 좋아라 하진 않지만 그냥 순서로 이렇게 가는 순서로 나라들을 라고 외우십시오. 알제리, 리비아, 이집트. 여러분들 이거 알죠? 권투 선수 알리 이렇게 외우셔도 괜찮습니다. 알아두셔야 알겠습니까? 그러면 알제리 옆에 또 나라가 두 개가 있어요. 이쪽에 하나, 이쪽에 하나. 그죠? 이쪽에 있는 게 모로코. 이 동쪽에 있는 게 튀니지. 살면서 처음 들어보는 나라 이름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모로코 봐봐, 모로코 여러분들 지금 월드컵 하고 있지? 진짜요? 지금 16강 올라왔어. 우와.
봐봐. 여러분들이 처음 듣는 나라 어디에 붙어있는지도 방금 알았잖아. 그죠? 방금 한 나라가 월드컵 16강에 올라올 만큼 우리나라가 16강에 지금 살면서 우리나라 건국 이후로 딱 3번 올라갔거든요. 우리나라 2002 월드컵 말고는 2번째 올라가는 거야. 그렇게 올라가기 힘든 거를 이 모로코가 올라왔단 말이야. 모로코 그럼 축구 잘해 보대. 왜 잘해? 자, 봅시다. 이 모로코 사람들의 피부색이라든지 인종적 특징이 어떤 느낌일까? 그지? 좀 더 흑인 계열에 가깝다고 볼 수 있죠. 그럼 프랑스 이번에 16강 갔습니까? 프랑스가 16강에 갔어. 프랑스가 16강에 갔는데 거기 대표팀 축구 경기하는 거 보면 프랑스라고 하면 여러분들 약간 백인 계열일 거라 생각하는데 이 친구들 거의 다 어때? 다 흑인들이야. 요쪽 지역이 프랑스 지배를 했기 때문에 이쪽에서 많이 일로 넘어갔다. 그렇죠. 그 넘어오기 전에 그대로 있던 사람들도 축구를 잘한가 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런 거 조금 알아두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교과서 한번 볼게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아시아, 아프리카 여러 나라들이 서양 열강의 식민 지배에서 벗어나 독립을 이루었고요. 서아시아에서는 시리아, 요르단이 독립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팔레스타인은 좀 이따가 다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문단 내려와서 아프리카에서는 1951년 리비아가 이탈리아로부터 독립한 것을 시작으로 이 친구가 독립한 것을 시작으로 1등으로 가장 먼저 독립했다. 여러분들 말로 어떻게 불러? 1등으로 했네. 그렇죠. 참만 말하진 않을게요. 일바라고 부르죠. 1등으로 독립했다라는 거 그냥 가볍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러다가 이제 1960년에는 무려 17개 나라가 한 번에 독립을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아프리카의 해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집트도 영국의 실질적인 지배에서 벗어났다. 즉 이집트도 완전히 이제 실질적인 지배로부터 벗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간단하게 영국은 이집트, 프랑스는 알제리, 이탈리아, 리비아를 지배하고 있었고요. 이거를 다 독립하게 됐다. 그래서 1951년에 리비아가 가장 먼저 1등으로 독립하게 되고요. 1960년은 아프리카의 해라고 불릴 만큼 17개 나라가 한 번에 독립을 하게 되는 시기를 겪었었다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넘어갑니다. 두 번째. 아시아의 독립, 건국으로 넘어올 거예요. 왜 여기서 건국이라 했냐면 방금 우리가 뛰어넘고 온 게 뭐였지? 팔레스타인. 팔레스타인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보실 게 독립하는 나라들부터 좀 살펴볼게요. 첫 번째 인도가 있습니다. 인도는 몇 년도에 독립을 했을까? 그렇죠. 1947년. 누구로부터?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하게 돼요. 이 인도는요. 독립을 하고 나서부터 약간의 갈등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인도는 독립을 하고 나눠지게 돼요. 인도와 파키스탄으로. 왜 나눠지게 되냐? 인도는 뭘 믿을까? 불교 아니에요. 힌두교예요. 파키스탄은요? 이슬람교를 믿어요. 그래서 이 두 친구들은 사이가 안 좋아요. 왜? 종교적 이유 때문에 사이가 매우 안 좋고요. 서로 분리되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사이가 안 좋냐면 전 세계에서 가장 사이가 안 좋은 나라를 뽑아봐라 라고 하면 인도와 파키스탄이 들어올 정도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요. 소련과 미국이 핵 개발 이제 경쟁이 붙었을 때 이제 수소 폭탄까지 나오게 되죠. 뭐 차르 분바라든지 캐슬 브라보라든지 이런 것들 매우 강력한 폭탄들이 나올 때 이렇게 계속 가면 우리 인류가 멸망하겠구나, 인류가 끝나겠구나 하면서 핵 확산 반지 조약을 합니다. 더 이상 핵이 확산되지 않게 이제 그만 만들자, 이제 그만 개발하자라고 하는데 꿋꿋하게 여기에 가입하지 않고 핵을 개발한 두 나라가 요 두 나라입니다. 인도와 파키스탄. 그래서 둘 다 핵을 지금 가지고 있어요. 엄청나죠? 그러니까 그만큼 서로 갈등이 심하다는 거야. 근데 또 파키스탄이 또 나누어집니다, 여러분들. 파키스탄이 또 나누어지는데 이때는 이제 서파키스탄. 여기는 동파키스탄으로 나누어져요. 여기는 뭐 때문에 나눠지냐면 인종과
언어 때문에 나눠집니다. 그래서 서파키스탄은 뭘로 바뀌냐면 그대로 파키스탄이야. 그냥 그대로 파키스탄이고 동파키스탄은 뭘로 바뀔까? 우리가 그렇게 가장 세상에서 행복 지수가 높은 나라라고 막 알려져 있긴 해요. 방글방글? 그렇지. 방글방글 방글라데시. 작년에 이거 안 했더니 여러분들 다시는 하지 말라 그랬는데 기억에 남으시겠죠? 물론 여러분들 표정이 안 좋은 걸 보여요. 방글방글 방글라데시로 이제 변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인도가 이제 1947 영국으로 독립하게 되고요. 종교적 이유로 인도와 파키스탄으로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분리가 되고요. 파키스탄 다시 인종과 언어적 문제로 서파키스탄과 동파키스탄 나뉘고요. 서파키스탄 그대로 파키스탄, 동파키스탄은 방글라데시로 나눠지게 된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이제 독립한 나라로 가겠습니다. 베트남이야, 베트남. 베트남 여러분들 몇 년도에 독립? 1954년. 누구로부터요? 프랑스. 프랑스로부터 독립을 하게 됩니다. 이 베트남도 독립을 하고 분리가 되죠? 보겠습니다. 베트남. 베트남도 두 개로 분리가 됩니다. 북 베트남과 남 베트남으로 분리가 됩니다. 이 북베트남은 뭐야? 공산주의 진영이 되고요. 남베트남은요? 자본주의 진영이라고 하죠, 우리. 자본주의 진영으로 이제 나눠지게 되고요. 이 두 진영에서 이제 전쟁이 벌어지게 되죠. 그 전쟁이 뭐라 부르지? 그지, 베트남 전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베트남 전쟁의 결과 누가 이겨? 이제 북베트남이 승리를 하면서 이제 베트남은 지금 이제 북베트남이 이루고 있는 이제 공산주의 정부 이렇게 되게 됐다라고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습니까? 자, 여기까지는 독립한 나라들이야. 독립. 근데 이제 세 번째 이야기할 것은요. 독립이 아니라 뭐야? 그지, 건국. 이스라엘이야, 이스라엘. 이스라엘은요. 어떤 민족들이 이루어져 있냐면 유대인. 유대인은 뭘 믿죠? 그지, 유대교를 믿죠.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이 이제 만든 나라입니다.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요.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팔레스타인 지역에 만들어졌는데 이때 이제 영국이 야, 전쟁 끝나면 내가 너네 나라 하나 만들어 줄게. 너네 건국하는 데 도와줄게. 라고 말을 하고 영국이 그래 난 모르겠다고 일단 가버렸어. 그래서 이스라엘 이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을 건국하기 위해서 그냥 일단 가서 정착을 해서 나라를 만든 거예요. 어떤 느낌이냐면 집이 있어. 집이 있는데 거실에 내가 갑자기 텐트 갖고 가가지고 텐트를 치고 내가 여기 살겠대. 어때요? 귀찮다고요? 당연히 쫓아낼 것 같아요가 아니라 쫓아내야지. 당연히 내가 너네 집 거실에 와가지고 텐트 치고 내가 살겠다는데 너네는 다 나를 그냥 냅두어? 다 쫓아낼 거야지. 쫓아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원래 살고 있던 어디와의 갈등이 조금 생기냐면 유대인들과 아랍인들 간의 갈등이 생겨요. 이 아랍인들은 뭘 믿지? 이슬람교를 믿어요. 그래서 이 두 집단 간의 갈등을 뭐라 부르냐? 중동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네 차례의 전쟁을 벌이게 돼요. 4대 1로 이집트와 그 옆에 있는 이슬람을 믿는 나라들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게 됩니다. 다굴에는 장사가 없어. 4대 1로 누가 이겨? 유대인이 4가 아니에요. 1이에요. 아랍이 이겼으면 이스라엘 나라는 지금 존재하지를 않겠죠. 이스라엘이 여기 나라를 완전히 이제 처리를 해버려요. 어떤 느낌이냐면 내가 너네 집 거실에다가 텐트를 쳐놓고 여러분의 가족들과 내가 싸우는 거야.
내가 너네 방도 뺐고요, 화장실도 빼서. 그래 이렇게 하지. 야 화장실하고 방 내가 돌려줄 테니까 나 여기서 살게 해줘. 냅둬라. 라고 이렇게 딜을 하게 되는 거야. 어때? 괜찮아? 지금 당장에 화장실이랑 방 돌려받아야 되니까 그래 알았다라고 하지만 이게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직도 여기에선 분쟁이 아직도 갈등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가자지구 팔레스타인 분쟁이 아직도 진행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스라엘은 건국하게 됐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220페이지, 221페이지 이제 정리가 되고요. 교과서는 한번 읽어보고 가겠습니다. 221페이지. 인도는 영국의 식민 지배에서 독립하였고요. 1947년에 독립 직후 종교적 대립으로 힌두교 국가인 인도와 이슬람교 국가인 파키스탄으로 분리됩니다. 프랑스에 항전한 베트남은 제네바 협정으로 독립을 인정받고요. 그러나 곧 남북으로 분단되어 베트남 전쟁을 겪고요. 오랜 전쟁 후 통일을 이룬 베트남은 공산주의 국가가 들어섰다. 누가 이겼다고요? 북베트남이 이겼다고요. 그래서 이때 남베트남을 지키기 위해서, 즉 자본주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미군이 참전을 해요. 참전을 합니다. 그게 우리나라도 참전을 했던 이제 베트남 전쟁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이때 미군이 지죠. 실질적으로 이제 엄청나게 손해를 보고 피해를 많이 보고 이제 전쟁을 끝내게 됐는데, 그래서 이걸 계기로 이제 많은 이제 생각을 하게 됐겠죠. 미국에서도 왜 이제 손을 떼냐면 내가 이제 돈 들이고 시간 쓰리고 하는 거에 비해서 내가 얻어낼 수 있는 게 적으니까.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다음에 인도네시아는 계속된 네덜란드 식민 지배 무력으로 저항하여 독립을 쟁취했다. 이때 인도네시아의 독립에 힘썼던 사람, 그때 우리 배웠던 그 사람 간디는 인도고요. 수카르노 수카르노 있었잖아. 수카르노 기억이 잘 안 나시는 뜻입니다. 그래서 수카르노 이제 썼고요. 그래서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에 점령되었던 필리핀과 말레이시아에도 전쟁이 끝나면서 독립을 맞이했다라고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222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이제 새로운 주제로 가죠. 6-2 넘어서 6-3 냉전의 완화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제는 일단 제3 세계 등장부터 보실 겁니다. 제3세계의 등장. 이 제3세계라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제1세계와 제2세계 둘 다 싫고 나만의 길을 가겠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걸 네 글자로 표현하면 독자 노선. 그래서 좀 더 교과서에 표현된 말로 하면 여러분들 뚜껑 글씨로 되어 있는 비동맹 중립 노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중립 또는 독자 이거 나오시면 이제 제3세계라고 보시면 돼요. 혹시 여러분 제1세계, 2세계 까먹은 거 아니시죠? 제1세계 뭐지? 자본주의 진영. 제2세계는 공산주의 진영이야. 그래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우리만의 독자 노선을 가겠다, 중립 노선을 가겠다라고 하는 게 이 제3세계이고요. 이 제3세계는 이 당시 이제 독립했던 나라들이 많이 포함되게 됩니다. 교과서 한번 보겠습니다.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신생 독립국 대부분은 냉전 체제 속에서 자본주의 진영과 공산주의 진영 어느 편에도 가담하지 않고 비동맹 중립 노선을 추구하면서 그들 간의 협력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국가들을 뭐라 부른다고요? 제3세계. 키워드는 뭐냐? 독자, 중립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954년에 인도의 네루와 중국의 저우언라이가 만나서 상호 불가침, 즉 우리 서로 싸우지 말자. 평화 공정 등 평화 5원칙에 합의했고요. 평화 5원칙 살짝 밑줄 한번 그어주시고요. 이를 기초로 이듬해 인도네시아의 반둥에서 개최된 아시아 아프리카 회의에 참석한 29개국 대표들은 제국주의와 식민주의에 반대하고 분쟁의 평화적 해결 등을 강조하는 평화 10원칙을 결의합니다. 평화 10원칙도 밑줄 쫙 그어주시고요. 평화 10원칙 내용 일부 잠깐 보고 가시겠습니다. 왼쪽 아래에 있습니다. 기본적 인권과 국제연합 헌장을 존중하고요. 인류와 국가 간의 평등을 이야기하고요. 단독적이고 집단의 자유권을 존중하고요. 강대국에 유리한 집단 방위를 배제하는 것을 우리는 이 평화 10원칙에 담겨 있다라고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다음 그 뒤 내용 마저 읽어보시면 동유럽 국가 유고슬라비아의 티토와 인도의 네루, 이집트의 나세르 등의 주도로 1차 비동맹 회의 개최되고요. 제3세계 간의 협력을 다짐하기도 했다.
라고 그냥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체크할 포인트는 제3세계가 등장을 했고요. 자기들끼리 뭔가 협력하고 뭔가 새로운 길을 가보려고 노력하고 있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힘이 셀까 약할까 이 친구들이? 약하지. 지금 최강대국 어디야 지금? 미국과 또 그에 맞먹는 최강대국 어디야? 이 당시에 소련! 저번 시간에 배웠잖아요. 자본주의의 우두머리 어디? 주도국가? 미국. 공산주의의 주도국가 어디? 소련. 이 두 개의 힘이 붙여서 갈등과 경쟁을 하고 있는 게 지금 냉전 체제고요. 이도저도 이 편도 안 서고 저 편도 안 서겠다고 하는 애들이 제3세계인데 이제 막 독립하고 이러다 보니 힘이 별로 그렇게 강력한 나라들은 아니었다라고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갑니다. 2번 냉전의 완화로 가겠습니다. 냉전의 완화. 일단 우리가 먼저 하셔야 될 게 포인트가 뭐냐면 냉전의 이제 전개를 볼게요. 냉전에 어떻게 변화 왔는가. 일단 첫 번째 냉전의 시작을 뭘로 봐 우리? 얄타이다 맞아요? 자, 선생님 할게요. 트루먼 독트린으로 봅시다. 트루먼 대통령이 이야기한 트루먼 독트린, 즉 자본주의 확산을 이제 방지하겠다. 너희들 그렇게 확장돼가는 거 우리가 보지 않겠어 라고 했던 트루먼 독트린, 1947년에 했던 트루먼 독트린을 냉전의 시작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이 갈등이 조금 완화되고요. 경쟁이 살짝 완화되고 설정 어느 정도 그 갈등 상태가 조금 낮아지는 것을 우리는 완화라고 보죠. 냉전의 완화는요. 닉슨 대통령이 닉슨 독트린이라고 합니다. 1969년 노예 이제 닉슨 독트린에 의해서 냉전이 어느 정도 조금 컴다운 된다고요. 진정되게 돼요. 완화되게 됩니다. 세 번째, 이제 진짜 농전이 끝나려면 어떻게 되겠니? 봐봐, A와 B가 싸워요. A와 B가 싸우면 이제 이걸 우리 냉전이라고 부른다고 합시다. 싸우는 거를. A와 B가 완전히 화해하고요. 완전히 하나가 되면 더 이상 갈등은 없겠죠. 그러던가 또는 A가 없어지든 B가 없어지면 되겠죠. 없어졌어? 아니면 하나로 합쳐졌어 우리가? 소련과 미국 통일했습니까? 아니요. 나눠졌어요. 없어졌잖아. 경쟁 상대가 사라진 거야. 누가? 소련. 그지? 소련의 해체로 봅니다. 몇 년도? 1970? 생각보다 소련 붕괴된 지 오래지 않았어요. 선생님 체감상. 1992년도에 소련이 해체되거든요. 소련이 해체되고 이제 더 이상 냉전이 완전히 종식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봅시다. 이제 냉전의 완화로 이제 들어갈게요. 냉전의 완화 보시면 1960년대 중반 이후 미국과 소련의 영향력이 약화되면서 냉전 체제의 변화의 움직임이 나타납니다. 체코슬로바키아, 폴란드 등 동유럽 국가에서는 소련 주도의 공산체제에 저항하는 자유화 운동이 일어났다. 일단 자 봅시다.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폴란드에서 소련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나타났대. 이 폴란드 사람들은 소련에 대한 감정이 좋을까 나쁠까? 좋아요? 나빠요? 왜 나빠요? 불과 20년 전에 독일이랑 소련이랑 약속하고 저거 나눠 먹자고 쳐들어왔잖아. 내 나라가 사라졌잖아. 감정이 좋을 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자유화 운동이 일어나고요. 그래서 중국과 소련은 이념과 국경 문제로 대립했고요. 프랑스는 북대서양 조약기구를 탈퇴하고 독자 노선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는 이제 드골이 이제 나토를 탈퇴하고요. 2009년에 다시 들어오게 됐다라는 거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969년 미국의 닉슨 대통령은요. 아시아의 군사적 분쟁에 더 이상 개입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닉슨 독트린을 선언합니다. 글자가 이상하네요. 1969년입니다. 1969년에 닉슨 독트린이 이제 발표가 되고 긴장 상태가 완화가 됩니다.
닉슨 독트린 한번 볼게요. 미국은 앞으로 베트남 전쟁과 같은 군사적 개입을 피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군사적 개입을 피하려고 했을까? 아까 잠깐 이야기했잖아. 내가 공산주의 확산을 막으려고 베트남에다가 엄청난 돈과 엄청난 희생과 엄청난 것들을 쏟아 부었는데 결국 성과가 그만큼 나와? 안 나오잖아. 그러니까 더 이상 이런 거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 다음에 미국은 강대국의 핵 위협을 제외한 내란이나 침략인 경우 아시아 각국에 스스로 협력하여 그에 대처하기를 바란다. 자 봅시다. 미국은 세계 경찰 국가를 자처했죠. 그래서 여러 세계 갈등이나 이런 것들을 자기들이 개입해서 처리를 했단 말이야. 근데 정말 심각한 핵 문제 같은 게 아니면 그냥 자잘한 문제는 너희들이 좀 알아서 해결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 봅시다. 우리 좀 더 쉬운 예시를 들어볼게요. 우리 교실 내 우리 여러분들이 작은 나라들이라고 생각합시다. 난 뭐야? 여러분들 담임이라고 칩시다. 그럼 난 뭐야? 짱이에요. 미국이라고 할게요. 내가 여러분들의 아주 사소한 문제, 쌤 쟤가 제 지우개 가져가서 안 돌려줘요. 쟤가 제 머리 좀 잡았어요. 쟤가 제 샤프 빌려가는데 안 돌려줘요. 이런 사소한 문제, 쟤가 저를 쳐다봤는데 기분이 나빠요. 이런 사소한 문제도 다 해결해 주다 보니 뭐야? 내가 피곤해, 힘들어, 지친단 말이야. 그러니까 누가 칼 들고 와서 칼부림 하는 거 아닌 이상 머리채 좀 잡고 좀 째려 좀 보고 지우개 좀 가져가고 하는 것은 니네끼리 알아서 좀 해라. 그런 건 내가 일일이 신경 쓰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느낌 오시죠? 그리고 관여를 좀 줄이겠다. 큰 문제 아니면 나한테 위협이 될 것 같은 이런 핵 문제 같은 이런 큰 문제가 아니면 그런 사소한 문제들은 니네가 좀 알아서 해라 라고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미국은 태평양 국가로서 그 지역에 중요한 역할을 계속하지만 직접적, 군사적, 정치적 과잉 개입은 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미국이 여기에 있습니다. 미국은 바다를 두 개를 끼고 있죠. 이쪽에 그죠, 대서양. 여기에 태평양이 끼어 있습니다. 즉 태평양을 둘러싸고 있는 이 나라들, 즉 소련, 일본, 한국, 베트남, 중국 여기 여러 나라들의 또 나도 이제 구성원이다. 나도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하겠지만 내가 정치적이고 아주 직접적이고 군사적인 행동은 좀 자제하겠다. 즉 나도 이 멤버인데 내가 낄 건덕지 남겨놓지만 내가 과도한 개입 같은 거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게 태평양 국가로서 지위는 위조하지만 직접적이고 과도한 개입을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즉 약간 한 발 빼는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닉슨 독트린은 우리가 살펴봤고요. 그래서 이제 미국은 베트남 전쟁에서 군대를 철수하고요. 1970년대 이제 미군은 베트남 전쟁에서 철수를 하고요. 중국과 국교를 수립합니다. 중국과 국교를 수립해. 중국과 국교를 수립한 게 몇 년도냐면 미중 1979년도야. 1979년도에 미국과 중국이 수교를 맺습니다. 야, 이거 좀 약간 우리나라한테 충격적인 사건이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이제 따르던 이제 자본주의 진영의 우두머리로서 따르던 나라가 어디였지? 미국이지. 뭐 우리나라의 가장 체제에 위협이 됐던 나라가 지금 어디야? 70년대 우리나라의 가장 위협적인 존재. 북한이지. 북한이란 말이야. 북한. 그 북한의 이제 뒷배가 누구였어? 중국이었지. 즉 우리나라 뒤에 있는 애가 북한 뒤에 있는 애들이 서로 친구가 돼버렸어. 센세이션 했겠죠. 어쨌든 미중 국교 수립에 있어서 약간 이제 경쟁 이제 전쟁 갈등 상태가 좀 완화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유럽에서는 소련과 서독이 불가침 협정을 맺고요. 서독 총리는 동반 정책을 실시해서 동독 및 독일원과의 관계를 개선해 나갑니다. 즉 자본주의 진영에서 공산주의 진영으로 이제 관계를 개선해 나가고 있고요. 미국과 소련은 이 군비 축소 협정을 맺어서 이제 더 이상의 군사 경쟁을 좀 줄여 나가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냉전은 화해와 평화를 추구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완화되어 갔다라고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근데 냉전이 끝이 났어 완전히? 아니죠. 냉전 끝을 어떻게 봐야 돼? 끝이 나려면 소련이 해체돼야 된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즉
갈등의 수준은 내려가고 있으나 아직은 끝은 나지 않았다라고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질문 없어요. 없으면 수업 끝.